자, 이게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내에 사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분들은 시내에서 들리는 비행기 소음 같은 것들 때문에 교외에서, 그러니까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하게 사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기 소음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시내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가깝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해서 시내에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내에서 사는 것 그리고 교외 약간 나가서 사는 것 중에서 약간 나가서 사는 것은 안 좋고 시내에서 사는 것이 무조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유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집은 지금 새로 하나 매입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새로 공사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는 치앙마이 시내 중심가에 산티탐이라는 구역이고요. 그 안에 보면은 그 안에서도 시끄러운 지역 말고 그 현지인들이 사는 조용한 주택가가 있거든요. 지금도 들어보시면 시끄럽지 않죠. 오토바이나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주택가가 있어가지고 그쪽은 이렇게 이제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원이, 조그만 정원이 딸려있는, 이렇게 이제 작은 정원까지 딸려있는 이 집을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가지고 쓰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집이 절대 작은 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층하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2층까지 돼 있고요. 화장실도 크게 해가지고 1층하고 2층에도 하나가 더 있거든요. 계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 보면 2층도 이렇게 넓게 돼 있습니다. 2층도 생각보다 이렇게 넓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굉장히 좀 넓게 돼 있고요. 빨래 넣을 수 있는 발코니도 좀 굉장히 좀 넓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벽이 이제 막혀 있었는데 이쪽에 이제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이제 통문을 설치를 하려고 다 뚫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콜맨 제품으로 좀 비싼 걸로 해가지고 캠핑 의자 같은 걸 갖다 놓고, 지금 나무들이 많으니까 여기 새들도 많이 울고요. 조그맣게 통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바나나 같은 거 놔두면 청설모들이 또 많거든요. 여기 와서 먹고 하는 거를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약간 간이 캠핑장처럼 해가지고 이 간격도 꽤 넓게 지금 돼 있거든요. 1.5m니까 충분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캠핑한 느낌으로 지낼 수 있게, 여기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벽들을 다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사진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싹 바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사가지고 인테리어 업체한테 시킨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직접 다 이제 제가 직접 아이패드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치수대로 이제 필요한 것들은 공사를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만 조금씩 잘라가지고 발주를 주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계속 제가 재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공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 사진처럼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이제 동화같이 예쁜 집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영상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치앙마이에서 아주 은퇴 생활이나 장기 거주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시내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게 주제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중에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오래 살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셨을 때 가능하면 시내에 살면서, 그것도 주택에 이렇게 살면 참 좋은데, 왜냐면 이렇게 고양이도 키우고 나무도 보면서 소음, 다른 옆집에 이제 소음 걱정 없이 이렇게 살면 참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치앙마이에 몇 번 와보시고 하면서 답사를 하게 될 때 저 외곽에 나가시는 게 아니라 치앙마이 시내에 있는 산티탐, 님만해민, 올드시티, 그리고 센트럴 페스티벌이나 이런 백화점 있는 데들, 그런 시내들 쭉 둘러보시고 여기 살만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나가가지고 외곽으로 또 이제 좀 살펴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시내에 있는 콘도라는 숙박시설에서 머무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집을 구해가지고 여기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시내에 있는 이런 주택들의 정보는 외국인이 접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3년 정도 살았는데 한 1년차, 2년차 정도까지는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은 이런 주택에 대한 임대 정보랄까요? 어떤 매매 정보, 이런 것들은 딱 그 태국인들 사이에서만 돕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도는 게 아니라 아름아름 소문을 통해서 이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 그리고 5층짜리 빌딩을 여기서는 아파트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아파트를 여러 개 가진 사람들, 그리고 산티탐에 땅을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이런 정보들이 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보들을 여행객이나 아니면 1년 정도 머물었다라고 해서 이런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관광객 또는 1년차 정도, 그 정도 이제 1년차 아니면 여기에 한 달 살이를 여러 번 해가지고 한 5년, 6년 동안 한 달 살을 여러 번 왔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횟수로는 5년, 6년을 왔지만 실제로는 이분들이 치앙마이에 대해서 깊은 정보를 사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친 부분이 시내거든요. 이 시내 말고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 저 교외입니다.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 노란색으로 친 부분은 땅도 없고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여기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회사들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런 구역들의 빈 땅들을 찾아서, 이런 빈 땅들은 땅값이 되게 싸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무반이라고 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살만한 정도 수준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사가지고 이제 임대를 주거든요. 수익 목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치앙마이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멀다. 그러면 한 달에 2만 바트에 3만 바트. 그리고 치앙마이에서 조금 가깝다라고 하면 한 달에 3만에서 뭐 한 4만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임대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 거주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이런 무반에 거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혼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내 콘도에 오래 계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가족과 와 계시거나 아니면 은퇴 후에 거의 1년에 8개월씩 거의 교민 수준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교회에 있는 무반에 많이 계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그 교회에 무반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거기에 6, 7년 살다 보니까 거기 조용하고 무반에도 뭐 근처에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도 있고 그 시장에 그 근처에도 조그만 시장은 있으니까 살기 좋다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뭐 저는 시내에서만 계속 이렇게 쭉 집을 운 좋게 시내에서만 이렇게 쭉 계속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 시내에서도 이런 단독주택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그런 외곽에 있는 무반을 구하는 집 정보만큼이나 많았고, 그리고 똑같은 평수에 외곽에도 살 수 있고 시내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대부분 다 시내에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시내 외곽으로 나가면 같은 비용에 훨씬 더 큰 지역에서, 큰 공간에서, 큰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분들이 여기 와서 장기 거주를 하고 싶을 때 이제 시내에서 단독주택을 구해서 살면 참 좋은데, 그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는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집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쉽게 정보가 나오는 외곽의 무반단지로 가서 살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비용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치앙마이로 와서 장기 거주를 하면서 골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취미생활 하시면서 여기서 장기 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하실 때 예산이 한정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이제 집값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게 3만 바트라고 칠게요. 자, 그럼 3만 바트라는 돈을 가지고 외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지도상에 보는 빨간 구역 있죠. 지금 지도상에 보이는 노란 구역 말고요. 이쪽은 시내입니다. 이쪽 말고 지도상에 보이는 빨간 지역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땅값이 싸다 보니까 임대료도 많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빨간 지역에서는 3만 바트 정도가 되면은 2층 집에 꽤 큰 집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주차를 할 수도 있고 무반 단지에 수영장도 있고요. 그런 꽤 쾌적한 시설에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이 보장이 되는 그런 큰 공간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3만 바트를 가지고 지금 보이는 노란 구역이라고 하는 시내에 살고자 하면 그 돈으로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만약에 똑같은 여건으로 시내에서 그렇게 조용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어떤 주택에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5만 바트에서 6만 바트는 지출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한국에서 치앙마이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치앙마이가 굉장히 살기가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치앙마이에서 집을 구하는데
콘도는 살아보면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편의시설도 좋고 수영장도 좋겠지만 어떤 층간소음이라든지 옆집과의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이제 단독주택을 조금 선호하게 되거든요. 이런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시내에 있는 집에서 살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정보가 부족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2층 집에 대한 임대 정보가 거의 없다. 왜냐? 치앙마이 사람들이 특히 지주들이나 아니면 땅을 가진 있는 사람들, 집주인들끼리만 그 정보가 돌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인터넷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집을 못 구하고 외곽에 있는 무반에 살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다분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용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내에서 만약에 이런 집을 구해서 산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비용이 거의 외곽에 있는 것보다는 같은 공간 정도 2층 집을 빌려서 산다라고 했을 때 거의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내에서 살기 좀 힘든데,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자, 뭐냐면 물론 이제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주택이나 땅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인의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태국인과 결혼하신 경우에 아내 이름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매입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대지 평수가 한국 평수로 한 50평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집들도 물론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국 돈으로 한 3억 정도면 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외곽에 있는 무반을 아예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그거는 사실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조금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태국인들하고 친분을 많이 쌓으시고 해서 산티탐이나 이런 시내에 있는 이런 주택들을 괜찮은 가격에 나왔을 때 매입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싹 고쳐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물론 건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건축업을 하던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했던 것도 있고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책도 많이 봤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는 제가 직접 사람들을 감독을 해가지고 직접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겨울이 없다 보니까 이게 또 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이렇게 고치기 전엔 거의 귀신 나오는 곳처럼 창고처럼 방치돼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제 입맛대로 싹 고치고 전기공사 해가지고 이렇게 제 아지트로 잘 쓰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를 직접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한국의 5분의 1이니까 그거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100% 업체에게 맡기셔야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00만 원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 직접 이렇게 사람을 사가지고 저처럼 하신다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면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이제 쭉 좀 오래 계시면서 시내에 있는 집, 그러니까 시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 가깝고 그리고 관공서 가깝고 공항 가깝고 저는 이런 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시내에 있는 어떤 공간을 적당한 가격에 좋은 가격에 얻어야 됩니다. 바가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런 가격에 좋은 가격에 얻으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쫙 꾸며가지고 이 정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산다라고 해도 삶의 질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집을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3억 정도에 매입을 하고 한국 돈으로 한 4천 정도 넣어가지고 싹 고치는 게 부담이 된다, 안 그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시내에서 사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집들을 보고 아예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30년 임대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의 주인분이 이 집 같은 경우에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에 보면 뒤쪽에 주방도 없고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냥 선풍기 하나 있고요, 그냥 가스통 위에 그냥 바로 올리는 조리기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여기서 태국 두 식구가 살았었는데, 그래서 태국에 있는 이런 되게 허름한 집들 있죠. 산티탐에 보면 생각보다 이런 허름한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산티탐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맨날 가는 그런 데 말고 오토바이를 타고 전체 구역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그러면 뒤쪽에 또 조용한 주택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이런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이 임대가가 얼마에 나오냐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 달에 6,000바트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000바트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24만 원이거든요. 이런 2층 집이 월세를 24만 원 주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태국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이 안에 리모델링을 할 이유도 없고 계속 이 상태에서 이제 임대를 계속 줬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집을 이제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50세 정도 되셨다라고 하면 어차피 70, 80 넘으면 제 생각에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나중에 어차피 한국 요양원 들어가는 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건강하게 그나마 이제 좀 내 발로 걸어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건 20년 정도 남았다고 봤을 때 이런 집을 집주인하고 얘기해 가지고 20년 임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이라고 치면 1년 임대료가 240만 원이죠. 그러면 10년 임대료가 2,400만 원이고요. 20년 임대료가 4,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집을 예를 들면 4,500만 원 정도의 20년 임대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물론 계약서를 되게 잘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대를 한 상태에서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집어넣어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싹 고쳐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3천 정도면 될 거고요. 만약에 직접 이렇게 저처럼 감독을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없다,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6천에서 7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해가지고 이제 고쳐가지고 싹 고쳐가지고 20년 동안 쓴다라고 하면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한 달에 40만 원에 외국에 내 별장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내가 치앙마이 갈 때마다 숙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원하는 거 갖다 놓고 제 집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빌려 쓸 수도 있고 어쩌면 공동 별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가 월세 10만 원 정도 받던 창고였거든요. 월세 10만 원 정도에 받던 창고를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20년 임대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싹 고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 600만 원까지 들어갔냐면 여기서 6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방음공사 비용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문에도 지금 원래 이게 문인데 지금 이만큼 소리를 차단하는 어떤 물질들이 다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합판으로 다 처리가 된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원래 벽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방음 시설이 이렇게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천장, 사방, 문하고 창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음제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한국으로 치면 이 정도 공간을 방음공사 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여기는 300만 원 정도로 막은 거고요. 그리고 그거 포함해가지고 뭐 천장 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뭐 이렇게 더 위에 합판 공사라든지 그런 거 다 해가지고 그리고 싱크대 넣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고 화장실도 되게 험했거든요. 근데 화장실 타일 공사 새로 싹 다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한 600만 원 정도를 넣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를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18만 원, 20만 원 정도의 20년 동안 이제 이 공간을 제 마음대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에 20만 원에 이 정도 공간에 어떤 아지트가 생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말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20년 동안 그 정도의 돈의 가치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데는 리스크가 하나가 있긴 한데 집주인과의 관계가 되게 좋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계약서를 다 쓰고 20년 동안 이 공간을 쓴다라고 약속을 했더라도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나가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투자한 금액이 이제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어느 정도의 친분과 그런 이제 신뢰관계가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주 와가지고 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이런 활동들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약간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거의 원어민급으로 되시는 분들이 드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태국인들하고 어울리면 태국어를 좀 배우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회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뜻이 없으니까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지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이 좀 길었는데요. 지금 다시 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시끄럽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치앙마이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앙마이에 오래 살고 싶다는 결론을 내리시게 되면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시내에 사는 게 좋다. 여러 가지로 좋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 할 때는 교회 생활에 대한 꿈을 꾸다가 나중에 실제로 이제 그런 집이 생겨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보시거나 전원 생활을 해보시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 시내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전원주택의 가격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매물들도 좀 쌓이고 있는 그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치앙마이에서도 가능하면 시내에 사는 게 더 좋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정보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태국 사회로 못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적으로 거의 2배를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다. 왜 2배까지 부담을 해야 되냐면 이런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 치앙마이 시내에서 이런 집을 공급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이 돼서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영상의 결론은 뭐냐? 이 두 가지 다 힘드니까 치앙마이에 와서 태국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교류를 많이 한 다음에요. 이런 집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런 집들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30년, 20년 임대를 해가지고 직접 고치시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20년, 30년에 걸쳐서 자기 아지트로 아니면 별장으로 이렇게 쓰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의 이런 집을 20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남는 장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거는 니니까 하지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물론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안 된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누군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다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